환절기가 되면 잔병 치레가 잦은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면역력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은 일단 일교차가 크고 체온도 내려가기가 쉽잖아요. 온도의 변화가 있죠. 근육도 움직임의 차이가 있죠. 또 그 혈압 조절하려고 교감신경계도 변화가 오죠.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막상 면역세포에 제공되는 이 에너지의 양은 쫓아가질 못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환절기에는 잔병치레가 자주 오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력 저하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습관,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이 낮과 밤을 조절하는 부신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부신 호르몬이 면역력을 조절할 때도 핵심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낮밤이 바뀌고 부신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면역력이 당연히 또 변화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직업적으로 낮밤이 바뀌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가급적이면 활동은 낮에 하시고 밤에는 잠을 꼭 자야 되겠습니다. 자, 면역력 저하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정확히 말하면 자주 샤워하는 습관. 이거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보통 맹물로 샤워를 안 하잖아요. 요즘 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많아서 바디워시나 비누 또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강한 그런 화학 제품을 계속해서 쓰게 되다 보면요, 오히려 피부의 그런 방어 세포들을 좋지 않게 만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하루 한 번, 이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면역력 저하를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불러올 수 있는 질병 첫 번째, 대상포진. 만약에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고 대상포진에 걸렸다. 이게 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피부에 발진이나 스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문제가 심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상포진이 안면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벨마비, 구아나사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 안면마비나 안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상포진이 면역력 저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제때 만약에 치료를 못 받았다. 후유증이 심각하게 신경 문제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길게는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극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대상포진 관리를 위해서라도 면역 관리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폐렴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렴이라는 게 무엇이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 때문에 생기는 폐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면역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와도 보통은 폐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고 그냥 기관지 뭐 아니면 뭐 이쪽 상기도 이런 쪽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럼 이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게 돼서 폐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폐렴이 걸렸는데 증상이 처음에 감기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감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초기에는 질병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감기는 콧물, 재채기, 뭐 기침 이런 그 상기도 쪽에 염증이 생기다가 7일 정도 안에 증상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폐렴이라는 거는요, 뭐 항생제를 포함해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심해집니다. 중환인 분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사망하는 자체 원인은 폐렴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암이던 모였던 결과적으로는 사망한 원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폐렴이 생겨서 이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무서운 질병, 폐렴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일 쉽고 그래도 간단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뭐 똑같은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자, 일단 몸의 온도, 체온을 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체온이 한 1도 정도 오르면 면역력이 대략 뭐 한 몇 배 정도까지, 5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아주 기본이 되겠죠. 우리 몸에서 체온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목하고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정말 추운 지역 사람들 보면은 유독 그 모자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게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추워지면은 목도리나 모자를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안 문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춥다고 만약에 우리가 창문을 꼭꼭 잠가뒀다 그러면은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니고 우리가 이걸 마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코나 기관지, 호흡기도 건조하게 만들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한. 호흡기 질환에는 뭐 거의 아주 치명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정도 창문을 좀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으면 억새가 휘청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면역력은 절대로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가을에는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면역 관리에 꼭 힘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치 이기호였습니다.